만약에 문제가 올바르지 않은 이렇게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자, 요거 좀 지우고, 자, 공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다 써볼게요. 문제가 올바르지 않은 이렇게 나왔어. 자, 좀 이쁘게 써놓고 볼게요. 자, 얘들아, 자, 다 몇 번일까요? 5번인 거예요. 자, 얘랑은 안 맞아. 근데 얘랑은 비슷해. 정답은 한 개니까 몇 번이 답인 거야? 5번. 그럼 만약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몇 번일까요? 그건 모르는데, 만약에 항목이 이렇게 2개밖에 없다. 그럼 그때는 가장 적절한 것도 5번이야. 왜? 답은 한 개니까. 이게 돼요? 자, 근데 자, 요거는 사실 선택지에서 핵심어를 탁탁탁 고를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표현을 중시한다. 형식을 중시한다. 수사법을 중시한다. 기교를 중시한다. 내용을 중시한다. 얘만 다르잖아. 그지? 자, 요건 너네가 이제 실제로 써먹고 있니? 뭐가 달라? 뭐가 다르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아까 제목 예시 들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형식, 표현, 기교, 수사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내용 이거만 다르잖아. 이거 답이라 이 말이지. 응? 자, 요거를 조금 진화시켜 볼게요. 2단계. 여러분들이 직접 써먹는 방법은 요걸 써먹어야 돼. 자, 동그라미는 동그라미이다. 세모는 세모이다. 자, 동그라미하고 세모 2개만 나왔을 때예요. 자, 사람이 이렇게 반대인데, 주어보가 반대인데 서술보도 반대야. 그럼 만약에 자, 본문 안 보고 그냥 선지를 먼저 본 거야. 자,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틀리다면 주어가 반대인데 서술어도 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틀리면 얘도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 오류야. 왜? 답이 2개가 되니까. 그래서 얘도 맞고 얘도 맞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알 듯 모르겠죠? 알겠어요? 자, 이거 잠깐 보세요. 가디 그랬어요? 자, A는 내용을 중시하고 B는 형식을 중시한다고 쳐봐요. 자, A랑 B는 반대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치자. 물론 이제 뭐 같은 학파에 속하거나 뭐 유사한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 그런데 이제 반대로 나왔을 때를 치는 거야. 그럼 자, 보세요. 자, A가 틀렸다고 치자. 그럼 A가 내용을 중시한다가 틀렸다면 내용을 누가 중시해야 되는 거야? B가 중시해야 되지. 근데 B가 뭘 중시한대? 그럼 이것도 틀린 거지? 그래서 둘 다 틀린 거야. 그래서 둘 다 맞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3단계도 있어. 3단계도 있는데 3단계는 3단계를 다룬 책이 있긴 한데 여러분 이거 써먹기는 어려워요. 3단 논법을 하는 거거든. 2개를 봐서는 반대인지 모르겠는데 3개를 엮으면 반대인지 알 수 있는 게 있어. 이거는 어려워. 머릿속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내용으로 푸는 게 더 빨라 이거는. 응? 여기까지만 알자. 자, 그럴 때 자, 가볼게요. 근데 이거 써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자, 다시 이럴 때 자, 그리고 이거 하나 하자. 자, 보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개념형이나 열거형이나 대체로 보기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 잘라야 돼. 이렇게 선택지를 이렇게 잘라주고 어떤 뭐뭐 함으로써 이런 말이 이렇게 잘라줘.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자르고 요 앞에 내용이 앞에 보기랑 유사해야 돼. 이렇게 유사하고 근데 요 뒤에 내용도 유사한 말이야. 그러면 맞는 말이야. 근데 뒤에가 좀 안 맞아. 그러면 틀린 거야. 만약에 여기가 동그라미든 세모든 간에 가정으로 돼 있다면 그거는 따질 거 없어. 무조건 맞아. 이거를 작년 고3
9월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를 if인데 이거를 확인하러 막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몇 번을. 필요가 없어. 가정이잖아. 가정이 무조건 맞는 거야. 이걸 왜 따져? 시간 낭비예요. 응? 자, 그럼 봐볼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그러니까 화자는 작가는 자연의 통화함으로써 이랬으면 여기는 꽃의 통화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미 알았어? 가볼게. 자, 그래서 나 문제 풀 때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번이잖아요. 아이씨, 자, 가번기만 이렇게 묶어놓고, 자, 이렇게 가 묶고 나 묶고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는 대체로 내용 유사해야 돼. 만약에 주어가 비슷해? 그럼 서술어도 비슷해야 돼. 4번, 5번 비슷해야 되는 거고. 이게 잘 적용 사실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살짝 더운 것 같아. 좀 에어컨 잠깐 틀게요. 자, 1번. 자, 1번. 가에서 생활이 차다고 느끼는 것. 나에서 괴로움과 슬픔을 언급하는 것은 여기까지 잘라야 돼. 이렇게. 자, 요거는 이게 어차피 앞에 있는 여기 내용하고 같아야 돼. 화자가 처한상이 부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뭐 극복하고 싶은 화자 의지를 드러낸다. 뭐 이런 내용하고 유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이 생활이 차다, 괴로움과 슬픔을 언급한 것, 요게 화자가 자신 처한상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색깔 칠해볼까요? 자, 생활을 차다고 했고 괴롭다, 슬프다라고 한 말이 부정적인 상황과 말이 맞을까요? 어때요? 맞죠? 앞뒤가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일단 맞다고 볼 수 있어. 2번 바다를 보며 고향의 모습과 어머니의 품을 떠올리는 것은 끊으세요. 이렇게 떠올리는 것은 현재 이렇게 이상하게 되냐. 자, 작게 해서 그런가? 자, 현재 화자가 있는 공간을 통해 바다를 보며 그랬어요. 바다를 보며 이게 화자가 있는 공간이죠? 바다를 보며 고향의 모습과 어머니의 품을 떠올린다. 과거의 긍정적 기억이 환기된 것. 자, 이게 현재 고향인지 과거의 고향인지 현재 어머니인지 과거 어머니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 지금 보면 과거의 긍정적 기억을 떠올리면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맞는 거야. 응? 그래서 자, 고향의 모습과 어머니의 품을 떠올리는 것은 화자가 있는 공간을 통해 과거의 긍정적 기억이 환기된 것. 자, 고향의 모습, 어머니의 품, 긍정적 기억 연결이 될까요? 맞는 거야? 못 따라오겠어? 이 음악 알아듣겠어? 자, 3번 모래벌에 앉아서 찢어진 추억의 천막을 깁는 것은. 자, 추억의 천막 이런 거 은유법이에요. A의 B 이렇게 나오면 A가 원관념, B가 보조관념이야. 이때 전혀 다른 범위여야지 당연히. 추억을 천막에다 비유했어. 근데 그 추억이 어떻게 됐어? 찢어졌대. 그러니까 아픈 추억일 수도 있겠어. 또는 뭐 추억을 잊어가고 있다거나. 본문을 우리 아직 안 봤으니까 그걸 깁고 있대. 깁다가 무슨 뜻일까? 꿰매다. 꿰매고 있다. 그럼 꿰맨다 라는 거 추억을 되새기면서 현재 상태를 취하는 과정. 자, 아까 앞에 볼까요? 자, 과거의 긍정적 기억을 떠올리며 삶의 상태를 치유하고자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야 이게 지금. 근데 추억에 찢어진 추억을 깁는다, 꿰맨다 그랬으니까 꿰맨다와 치유한다 비슷한 내용 연결될까요? 되죠? 자, 소연이 한 모금 마시고 속 쓰릴까? 거의 다 먹었어. 벌써?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이렇게 자르는 거야. 자, 네 번째, 웃으며 가시밭길을 넘은 후에야 눈물의 이슬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끊고. 숭고한 태도로 살고자 하는 화자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웃으며 가시밭길을 넘는다. 숭고한 태도로. 요거는 연결되는 것 같기는 해. 근데 그 후에야 눈물의 이슬을 받을 수 있다. 울 수 있다는 건가? 자, 모르겠죠, 뭔 말인가. 근데 사실 이렇게만 봐서는 맞는 말이에요.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근데 만약에 이 시가 우리가 시를 안 읽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눈물의 이슬을 받을 수 있다. 이걸 만약에 긍정으로 본다면 뭔가 다른 역설적인 의미가 숨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시는 그런 시는 아니거든. 자, 형식으로는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앞에 내용도 확인해야 돼.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 조금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 자, 5번. 고난을 사랑해야 원광이 떠오를 수 있다. 그 원광은 긍정일 것 같아? 부정일 것 같아? 긍정일 것 같아. 일단 본문에서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것은 고통을 수용해야 부정적성을 극복할 수 있다. 자, 고난을 사랑해야, 이게 고통을 수용해야 원광이 떠오를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극복할 수 있다. 비슷한 말인 것 같죠? 근데 이제 지금 딱 봐서는 답이 나오진 않아. 이제 이거는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면 4번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자, 아직 다은이가 맞았어? 이 문제 맞았어? 맞았어? 이 문제 맞았어? 좋아. 근데 이건 내용을 확인해야 지금 문제가 정답이 나오죠? 이렇게는 풀기 어렵죠? 자, 가번, 나번. 자, 단어 한번 보시고. 너무 어려워. 지금 우리 몇 분에 시작했지? 4시 반이지? 어휴, 빨리 여기 이거 끝내고라도 하자. 끝내고 쉬자. 자, 여기 혹시 모르는 말 있어요? 명령형 어조. 뭐뭐 해라. 뭐뭐 하거라. 뭐 이런 거. 동일한 식구의 반복. 모를 거 없지. 이거는 명사형 종결. 명사 내지는 동사구의 명사형도 좋고요. 조사 이런 걸로 끝나는 것도 명사형이에요. 명사 아닌데요? 자, 조사는 당연히 명사 아닌데 완결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색채어. 색채어 뭐야? 파랗다. 그렇지. 파랗다, 노랗다, 빨갛다 이런 거. 색채 이미지의 시어는 뭐예요? 그 색채를 떠오를 수 있게 하는 시어. 자, 파랗다는 색채어예요. 바다는 색채 이미지. 노랗다 색채어예요. 은행잎 색채 이미지의 시어. 하얗다 색채어. 갈매기 눈 색채 이미지의 시어. 아이. 자, 발음이 좀 그럴까요? 자, EYE 말고 스노우 SNOW. 자, 수미상관 기법은 알죠? 앞뒤가 유사하게 끝났을 때, 시작하고 끝났을 때. 자, 가볼게요. 가봐도 될까요? 자, 나는 바다로 가는 길로 걸어간다. 자, 공간적 배경 화자 위치 바다예요. 자, 선택지 나왔으니까 화자의 위치. 나는 바다로 가는 길로 걸어간다. 바다 쪽인지 바다 근처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네. 어제 바다 근처 정도 된 것 같아요. 나는 바다로 가는 길로 걸어간다. 니은다. 이런 거 현재형이라고 그래요. 현재형 종결 의미도 좋고요. 그러면 생동감을 주는 거예요. 보통 생동감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란. 자, 노란 아까 무슨 어? 색채어.
그럼 오감 중에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서 뭐가 관련될까요? 시각. 자, 그 다음에 이거 원래 표준어는 어떻게 써야 되지? 노란이죠? 그러면 문법적으로 잘못된 거죠? 틀린 거죠? 그죠? 옳지. 이런 거를 시적 허용이라고 그래요. 문법적으로 잘못됐을 때야만 시적 허용이에요. 사투리라던가 줄임말은 시적 허용 아니에요. 자, 시적 허용은 왜 쓸까? 시적 허용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형시, 민요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니 그게 아닌 자유시라면 정서를 부각하기 위해서. 물론 자유시에서도 운율을 고려할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그만큼 어떤 노란색이 어떤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하는 거라서, 자, 요거는 정서 이미지 부각이에요. 정서 이미지 부각 하기 위해 시적 허용이 사용됐어요. 나는 바다로 가는 길로 걸어간다. 노란 호박꽃이 많이 핀 돌담을 끼고 황혼이 있다. 뭔가 좀 황혼은 사라지는 이미지잖아요. 자체로는 좀 애상적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황혼역이 되면 집을 나간 짐승들도 둥지로 동굴로 들어올 때예요. 그죠? 돌아올 때야. 그래서 이 사람도 뭔가 고향으로 가고 싶다 또는 집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떠올렸나 봐요. 자, 시간적 배경 황혼이에요. 황혼이 밤이에요. 그게 어둑어둑해지 해가 지고 있을 때 붉게 이렇게 물들잖아요, 하늘이. 네. 그런 때를 황혼역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호박꽃이 많이 핀 돌담을 끼고 황혼이 있다. 자, 배경이 묘사가 됐어요. 돌담을 돌아가면 바다가 소리쳐 부른다. 파도 소리가 들리나 봐요. 그거를 바다가 소리쳐 부른다 그랬네. 야, 누구야? 라고 부를 리가 없지. 무슨 법? 바다가 진짜 부를 수 있니? 아니요. 의인법. 자, 내신이니까 자, 의인법 이런 말을 쓰지 않고 우리 모의고사 나올 때에도 더 많이 쓰이는데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표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면 친밀감을 주는 거예요. 친밀감 부여. 효과까지 알아야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어요. 돌담을 돌아가면 바다가 소리쳐 부른다. 무슨 심상? 너무 자세하게 하나? 무슨 심상? 내신이니까. 왜 안 나와? 소리. 무슨 심상? 감각적 심상에서 뭐예요? 청각. 바닷소리에 내가 젖는다. 소리에 젖을 수 있나? 자, 바닷소리에 젖는데잖아. 소리는 청각이고 젖는다는 촉각이고. 근데 원관념이 소리잖아요. 바닷소리를 들으며 내가 추억에 잠긴다 이런 거거든. 청각의 촉각화야. 이런 거 뭐라 그래? 공감각적 심상. 어디다 적을까? 자, 공간이 여기다 적으면 다른 거 못 적을 것 같아. 여기다 위에다 적을게요. 요거 바닷소리에 내가 젖는다. 공감각적 심상. 뭐가 있을 때 공감각이라고 한다고요? 원관념이 하나인데 감각에 전이가 있을 때 청각을 촉각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럴 때만 공감각이라고 그래요. 바닷소리에 내가 젖는다. 내가 젖는다. 내가 젖는다 두 번 나왔네? 그래서 이거는 동일 식구의 반복. 동일 식구가 반복됐으니까 통사구조. 통사는 문장을 뜻해요.
통사구조나 뭐 문장구조나 같은 말이에요. 통사구조의 반복 다 가능해요.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운율도 형성이 되는 거고 의미도 강조되는 거고 내가 듣는다. 물방울이 생활처럼 차다. 무슨 심상?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서 무슨 심상? 촉각적 심상. 물방울이 생활처럼 차다. 좀 이상하지 비유가. 생활이 물방울처럼 차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물방울이 생활처럼 차다. 이 사람은 거꾸로 생활을 좀 차갑게 느끼고 있는 거야. 이 사람 생활 힘들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힘겨울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의 생활 힘겨운 거예요. 고단한 삶을 살고 있겠군 하고 짐작할 수 있어요. 몸에 물방울이 차가운 몸에 스며든다. 요새는 모든 것이 짙은 커피처럼 너무도 쓰다. 이런 것도 보면 자, 생활을 커피처럼 쓰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고단한 삶 암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고단한 삶. 사실 아까 33번인가요? 이런 데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어요. 자, 나는 고향에 가고 싶다. 자, 되게 직설적 표현이네. 안기고 싶다 이런 거.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직설적이네. 자, 직설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런 건 직설적 표현이에요. 나는 고향에 가고 싶다. 내신이니까 이런 것도 안 할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 혹시 한자성 아는 거 있어요? 향수? 수구초심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따가 내신이니까 화자의 정서가 유상급 고르시기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나오면 자 이런 거 고르세요. 김상옥의 사향이라고 하는 시조가 있어요. 고향 생각 그런 뜻이에요. 제목이라도 좀 알아두세요. 정지영의 향수는 들어봤죠? 그 제목만 보고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기는 안 할게. 자, 나는 고향에 가고 싶다. 수구초심. 고향의 숲이 언덕이 들이 시내가 그립다. 직설적 표현이에요. 자, 이런 것도 자 직설적 표현이에요. 화자의 정서가 그리움 정서가 직설적으로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표출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운 대상 뭐야? 고향. 가고 싶다고 한 건 다 똑같아. 숲. 고향의 숲. 언덕. 들. 시내. 시내가 뭐냐? 도시내냐? 시냇물이야. 응? 시내가 그립다. 어릴 적 진짜로 시내 도시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아유 그거 아니야. 나 농담 삼아 한 거였는데 이해됐지? 시냇물이다? 그럴 수 있겠구나 요즘 학생들은. 응? 시내라는 말 안 쓰죠. 개울이라는 말은 쓰니? 개울. 개울 같은 거 작은 강물이라고 하기 너무 크고 작은 물? 이런 거 시냇물, 개울물 그 이야기예요. 시내가 그립다. 어릴 적 기억이 이런 걸 다 묶어서 어릴 적 기억인 거야. 이 파도처럼 달려든다. 추억이 떠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파도처럼 무슨 법? 직유법. 원관념? 기억.
이런 거 원관념, 예, 보조관념이고 직유법이에요. 크게 봐서 비유법. 추상적인 그런 내용을 비유법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맞는 거예요. 추억이 떠오른다를 파도처럼 해가지고 직유법을 통해서 비유법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다. 자, 비유법을 쓰면 구체화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구체화돼요. 그럼 맞는 거예요. 빗대어 이렇게 나와도 좋아요. 자, 비유 빗대어. 바다가 어머니라면 하고 나는 생각해 본다. 바다의 품에 안기고, 그럼 누구에게 안기고 싶다는 뜻이에요? 바다의 품, 바다가 어머니라고 그랬으니까 바다의 품은 어머니 품인 것이.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다. 바다에 뛰어들고 싶다 이런 거 아니고 자살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다. 날개같이 부드러운 요것도 시적형이겠죠? 부드러운 물결을 쓰고 마음 편히 쉬고 싶다. 근데 하필 또 날개일까? 안겨 날개같이 부드러운 물결? 글쎄 왜 날개를 썼을까? 저기 그 파도 끝에 흰 물거품이 있으니까 그 물거품을 떠올렸을까? 아니면 새처럼 날아서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일까요? 그런 마음일 수도 있지. 그지? 날개같이 부드러운 물결을 쓰고 마음 편히, 그리고 고향으로 가서 마음 편히 쉬고 싶다. 인상 찌드릴 거 없어? 뭐 내가 화자 잠깐 물어봐야 되나? 자, 그 정도는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날개같이 부드러운 물결. 날개가 부드럽냐? 날개가 부드러울 것 같지는 않은데. 깃털? 뭐 날개 부드러운가? 부드러울 수도 있겠다. 자, 물결을 쓰고. 이 물결이 그럼 거기 뭐의 물결이겠니? 바다. 그 바다는 누구야?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품에서 마음 편히 쉬고 싶다. 이런 정도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왜 하필 날개같이 했을 거냐? 아마 새를 떠올렸을 수도 있고, 마치 새처럼 날아가서 어머니 곁에서 마음 편히 쉬고 싶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물결도 부드럽고요. 물결은 뭐 부드럽다 할 수 있죠. 뭐 물결이야 거셀 수도 있고 셀 수도 있고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겠지만 부드러운 것도 말이 되죠. 어머니의 곁에서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물결이 바다니까 물결과 연결될 거고, 바다가 어머니라고 그랬으니까 물결을 쓰고라는 말은 어머니 품에서 이렇게 되겠죠. 너무 자세한가 보다. 좀 빨리 가자. 수평선 아득히 아물거리는 은색의 향수. 지금 이 사람 뭐 보고 있어요? 바다 보고 있잖아. 그러면 수평선 아득히에 있는 은색의 향수는 뭐겠어요? 바닷물이지. 바다지. 응? 뭐 파란 것도 있지만 물결을 받으면서 반짝반짝 빛나기도 하고. 응? 바다야, 바다. 그 바다를 보면서 이 사람은 뭘 느끼고 있는 거야? 향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찢어진 추억의 천막. 추억의 천막 자체는 은유법이죠. 근데 추억이 찢어졌대. 요거 문제로 만들기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자, 추억의 천막은 은유법이에요. 요건 은유법인데, 찢어진 요거 있죠? 요런 거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어디가? 찢어지니.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예요. 따로 색깔 칠해놓을까?
요거 이렇게.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내신 문제 변형시키기 되게 쉽잖아. 요거 개념어 정리집에 있어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꼭 보세요. 대표적인 한두 개만 해볼까? 황진시조, 황진이의 시조, 동지딸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버혀내 기억나요? 요런 게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예요. 찢어진 추억의 천막을 깁는다. 이게 무슨 행동이라고 그랬어? 보기 봐봐. 보기에서 뭐라고 그랬어? 과거의 긍정적 기억을 떨리며 삶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 그럼 여기 위에서 삶의 상처를 나타내는 시화가 뭘까? 이런 거. 이렇게 삶의 상처라면 그런 거를 치유하는 행위, 극복 의지 이렇게 했어요. 천막을 깁는다가 상처 치유의 의지, 극복의 의지야. 자, 여기 쓰세요. 깁는다. 좀 이동할게. 자, 이렇게 하고, 자, 깁는다. 극복 의지. 치유하고자 하는 의지. 요거는 요게 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걸로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나는 여기 물에 뿌려주지 않자 찢어진 추억의 천막을 깁니다. 이래도 되죠? 그렇게 보면 도치도 가능하고요. 도치로 봐도 되겠어요. 이건 학교에서 해주는 대로 하세요. 이거 수업은 하니 학교에서? 네. 그랬어요? 이제 할 거예요. 아직 안 했고? 네. 이음이 다은이는 했어요? 자, 열심히 했는데 수업 대신 빠지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럼 정말 짜증날 것 같은데. 응? 자, 뭐 해놔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근데 마지막이 시를 딱 종결짓지 않은 느낌이 지죠? 들죠? 이럴 때 시적 여운을 준다 이렇게 돼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있다, 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가군적 요소, 종결음의 반복 요걸로도 낼 수 있겠다. 어디다 적을 아무데나 쓰세요. 여기다 여백 좀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동일 종결 어미의 반복. 가군적 요소 이렇게 해도 돼요. 내신으로 할 거기 때문에 좀 용어 정리를 좀 많이 했어요. 주제는 자료 드린 걸로 그냥 대체할게요. 그리고 문제 그 세 번째 문제에 주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주제야. 이런 거. 뭐 부정적 현실 인식과 뭐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고향에 대한 그리움 다 좋아요. 자료 드린 거 이렇게 돼 있네요. 고향의 포근함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돌아갈 수 없는 슬픔 이렇게 하네. 근데 여기서 지금 돌아갈 수 없는 거 주저앉아 그랬잖아요. 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야. 아득히 있는 거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슬픔 이렇게 되고, 여기 아까 맨 앞에 황혼 있었잖아요. 황혼이 어떤 분위기를 조성한다고요? 다음에도 졸립구나 이거 하고 잠깐 쉬자. 무슨 분위기? 사라지는 거였잖아. 그래서 무슨 분위기? 애상적 분위기 조성. 요것도 돼. 자, 자료 드린 거에 보면 산문의 형식을 취하여 자연스럽게 감정의 노출을 유도하는 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좀 인정하기 어렵네요. 산문의 형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연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연이 어차피 여기 넓잖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행가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행가리 연구분 다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산문 형식이라고 쓴 건 잘못된 말 같고 산문적 진술이라고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놓으세요. 6쪽에 가보시면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끝에 두 번째가 아니구나. 한 6배, 네, 페이지 안 달았네. 6쪽. 그러니까 내가 찾아드려요. 자, 요거. 여기 아니네. 여기 산문의 형식이 아니고 산문적 진술. 산문적 진술이라고 하는 건 문장 성분을 빼지 않고 조사나 어미까지 다 갖춰 쓰는 걸 산문적 진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분이 생략을 안 하고 성분을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갖추었을 때 산문적 진술이라고 하지. 이걸 그 말을 지금 쓴 것 같아. 그리고 산문적 진술이란 말은 수능에는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신에나 나오고 자습서에나 나와요. 자, 돌아갈까요? 자, 가서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계속 보셔도 되고 과거 현재를 구자식 현재 모습과 고양 모습을 대조한다. 현재는 좀 쓸쓸하고 차갑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고향은 숲, 언덕, 들, 시내 이런 것들 가고 싶은 고향인데 고향과 현재를 고향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교차시켜 대조하고 있다. 뭐 이건 좋아요. 자, 연상작용에 의해 서로 다른 대상 이미지를 중첩하고 있다. 뭐 바다를 떠올리고 바다 때문에 뭐 어머니 떠올리고 부드러운 날개 떠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각, 청각, 촉각 다양하게 나왔죠? 상당히 감각적이다. 자, 일단 향수를 일단 마무리하고 잠깐 쉬고 갈게요.